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종을 크게 버렸어 가자. 자, 삼성채용 준비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제 추리, 지각 영역 같이 공부할 복지훈입니다. 일단 이 GSAT 5급 같은 경우에는 GSAT 3급과는 약간의 이제 또 이제 문제의 구성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문제의 유형에도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보고요. 뭐 구체적인 어떤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더라도 문제가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자, 일단 추리 영역을 먼저 보죠. 추리 영역은 제시된 숫자, 문자, 도형, 규칙을 유추하는 능력. 40개 문항, 20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이 추리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숫자, 문자, 도형의 규칙이라고는 했지만 이거 말고도 이제 언어 추리, 이따 이제 볼 겁니다만 언어 추리라고 해서 어떤 조건 간의 관계를 보면서 약간 퀴즈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도 당연히 포함을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3급 GSAT만큼은 높진 않겠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것과 시험이 쉽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난이도가 쉽다면 혼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 이제 그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게 쉬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한가 뭐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쉬운 문제니까 쉬운 시험이야 이렇게 이제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추리에서는 일단은 두 가지 유형이 출제됩니다. 수 문자 추리, 언어 추리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자, 물출제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 문자 추리가 이제 반, 한 언어 추리가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아무래도 변별력이 큰 건 언어 추리 쪽이 좀 더 변별력이 크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수추리 문자 추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맞추고 비슷하게 틀리거든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사이에서는 비슷하게 맞추고 비슷하게 틀리는데 언어 추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부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이 맞추는 그 정도가 거의 정비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할수록 언어 추리 문제는 더 많이 맞추더라. 수추리 문자 추리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 사이에서는 이제 비슷비슷하게 맞추는 문제 수가 나오더라. 이는 이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언어 추리의 변별력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신유형. 새로운 유형은 특별하게는 없고요. 난이도. 일반적으로 좀 평이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도 근데 말씀드렸지만 난이도가 평이한 것과 시험 자체가 쉬운지 어려운지는 별개라고 했어요. 일단 수추리 문자 추리는 규칙이 파악이 좀 쉬웠다. 난이도가 낮았다. 근데 언어 추리는 좀 이렇게 함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쉽게 어떤 논리 구조가 상당히 쉬운 것도 많았지만 좀 까다로운 것도 있었고. 여기서 이제 말했듯이 묶음 문제. 하나의 조건 세트로부터 여러 개의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하나하나가 완전 개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하나가 풀리면 그 다음 게 풀리고 또 그 다음 게 풀리는 그런 식의 약간 연계형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학습 전략 보도록 하죠. 수추리 문자 추리부터 이제 보도록 하죠. 여기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피보나치 수열, 개차 수열, 반복 수열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놨는데요. 요 수열에 관한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뭐 수열이라고 하는 거를 수학 시간에 배우긴 합니다. 그죠? 뭐 제 기억으로는 저는 2학년 때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수열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 뭐 거기에서 뭐 등차 수열의 일반항, 뭐 등비 수열의 뭐 합을 구하는 공식, 뭐 이런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얘는 그냥 숫자를 이용한 추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수의 나열을 연구하는 학문 이게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어려운 말이 나오더라도 이게 잘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다음번에 제가 어떤 수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그것의 규칙을 파악하는 방법이나 어떤 그 바운더리 같은 어떤 그 풀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거기서 이제 좀 연습을 하시는 걸로 하고 거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근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추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걸 숫자로 바꾸는 게 기본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문제도 가끔씩은 존재하지만 대체로는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문자가 몇 번째 문자인가 이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예를 들면은 뭐 A 1, B 2, C 3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W 23 이게 이제 보이겠냐는 거죠. 이게 잘 보이시는 분들은 쉽게 풀어낼 수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A, B, C, D, F, G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한글 자음도 한글 모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 숫자로 빠르게 변경하는 연습 해야 되겠죠. 언어 추리는
이건 이제 명제 문제가 있고 퀴즈 문제가 있습니다. 명제 문제라고 하는 건 명제하고 3단 높이에 관한 얘기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이 이 대우 이런 것과 약간의 연관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3단 문법에서는 무슨 어떤 이란 말이 나오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런 논리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논리 이런 걸 이제 반드시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 추리 같은 경우는 이건 퀴즈를 말하는 건데 조건을 정리해서 또 다른 어떤 조건을 얻어내고 결과물을 한번 나타내보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요. 단어나 표로 정리해서 고려해야 되는 조건의 조건, 그다음에 경우의 수 이런 걸 이제 빠짐없이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제가.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위치를 보면 이 관계를 보면 6에서 7이 되니까 플러스 1이겠죠. 7에서 21이 되는 건 플러스 14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곱하기 3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물론 6에서 7이 가는 건 이건 곱하기 6분의 7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약간은 억지인 그런 분수의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미리 이제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어쨌든 여기는 다시 더하기 1이 될 거고 여기도 더하기 44도 가능하지만 곱하기 3도 가능하죠. 그럼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고 봤을 때 어떤 규칙이 보이시나요? 네.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3의 규칙이 아무래도 좀 보이죠. 그럼 여기서는 그 순서에 따라서 1, 3, 1, 3, 1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고 66 더하기 1이니까 67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답이 1번 이렇게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수출이 문제 유형이고요. 그럼 수출이는 이렇게 꼭 두 가지의 유형이 반복되는 거냐? 그거는 이제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죠. 이게 두 가지가 반복될지 세 가지가 반복될지 한 가지로 반복되는데 그게 좀 다양하게 반복될지 또 아니면 그냥 여기 있는 숫자들끼리의 어떤 관계를 한 세 개씩 묶어서 그냥 관계를 보게 할지 건너뛸지 이거는 이제 문제를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나왔던 문제 유형들을 한번 나중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도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보자면 더하기 4 얘는 더하기 8이죠. 더하기 12가 되고요. 자 이렇게 이 차이를 적어놓고 나니까 뭔가 희망과 소망이 생기죠. 뭐 이랬으면 좋겠다는 희망, 소망, 그 다음에 뭔가 이 문제가 풀릴 것 같다는 희망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4, 8, 10이니까 4는 4, 4, 2, 8, 4, 32, 4, 4, 16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실제로 42 더하기 16 하면 58이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더하기 20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럽겠죠. 여기가 서로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의 형태니까요. 그럼 얘는 78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고 답은 1번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문제들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수출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